자, 머스크가 앨런 머스크 테슬라 수장요. 좀 또라이기는 한데 그래도 좀 똑똑합니다. 탁월해요. 자, 그런데 이 머스크가 미국에 약 1년간의 경기 침체가 오고 이 기간에 수많은 기업이 파산할 거다. 그래서 미국 지금 경제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가지고 다시 논란이 되는 와중에 이 테슬라가 주주총회에서 향후 1년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머스크가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최근 미중 간의 긴장 관계, 대만의 군사적 위협을 높이는 중국의 움직임, 또 대만의 총통 선거 등을 고려할 때요. 지금 대만 민주당의 대만의 차이잉원은 그래서 지금 대만의 차이잉원의 그 반중 친미 집권당이 지금 한 10% 정도 앞서고 있으니까 이 선거에도 지금 중국이 초미의 지금 시각으로 지켜보는데 대만 사태가 이 중국이 사고를 칠 것 같다고 이 테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의 JP 모건에서는 지금 공화 민주 미국 양당 간의 부채 한도를 높이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서 제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채권을 매수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되겠지만은 부채 한도 상황을 한두 달 연기하는데 합의를 하고 그래서 협상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변동성이 지속되고 지금 이 뭔가가 주식이나 이런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위험도가 낮은 미국의 국채를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 바이든이 G7에도 잠깐 왔다 가고 이 쿼드 같은 경우에 호주에 방문을 갖다가 취소해버리고 이러면서 지금 부채 한도 상한 협상에 매달리고 있는데 이것이 되기는 되겠지만은 되는 과정에서 굉장한 데미지를 입힐 거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16일 지금 이 백악관에서 메카시 하원 의장과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그리고 이 상원 원내대표가 협상을 했지만은 그날은 실패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이 한국 시간으로요. 부채 한도 협상에 이 바이든과 하원 의장 메카시가 디폴트는 없을 거라고 해서 지금 낙관이 좀 생기고는 있습니다. 자, 물론 빨리 부채 상한 협상을 하라고 협박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자, 미국에서 대공황이라는 말이 미국 재무장관 제닛 앨런 입을 통해서 16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이 부채 상한 협상이 제때 지탱되지 못하면 금융이 붕괴하면서 세계적으로 패닉이 일어날 거다. 자, 그러면서 대공황처럼 심각한 경기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 자, 재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찬 게요. 31조 달러나 되는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나라 경제가 저 모양이 되어서 빨리 부채 한도를 더 늘리는데 협상하지 못하면 미국이 대공황에 빠진다고 그 나라에 지금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실제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재무장관이 직접 말을 했겠습니까? 1년에 2천조씩 적자가 쌓인다는 거예요. 1조 5천억 달러가 넘는 적자가요. 재정 적자가. 저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런데 미국이 통화 공급량 M2로 봤을 때 대공황 이후에 감소 폭이 최고로 이렇게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과 통화 회수, 금융 긴축으로 양적 완화가 중단되고 통화 공급량이 급감하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통화를 저금리 기조하에서 늘려왔는데 그래서 미국이 지금 통화가 시중에 깔려 있는 게 21조 달러 정도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깔린 통화가 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면서
지금 미국 금리를 5.25까지 끌고 들어갔죠. 그래서 2022년 11월 때 28년 만에 처음으로 통화량이 줄고 2023년 3월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 증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미국의 이 통화량 감소가 실물 경제에 직접 타격을 크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특히 2009년부터 계속 화폐량이 증가했어요. 제가 한 3배 정도 증가했다 했죠. 그 40년 전보다는 13배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런 통화량 증가가 최근 9개월 동안 조금씩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마이너스에 들어가면서 집값 하락, 신용카드 부채, 대출, 임대 연체 급증, 일자리 감소, 제조업 전망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갖다가 통화량 하락이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미국의 지금 가계부채가 사상 첫 2경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2경, 한국 돈으로 2경, 미국 돈으로 17조 달러. 그래서 미국의 가계부채가 17조 500억 달러. 정확하게 한국 돈으로는 2경 2,800조 원.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가계부채가 3조 달러가 늘어났고 제로금리 영향으로 팬데믹 당시에 부동산 대출이 폭증한 게 가계부채가 늘어난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지금 가계부채 대출 상환 문제가 발생하고 신용카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용카드로 이제 돌려막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용시장 악화도 시작되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미국이 지금 거대한 경제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데 미국 한편에서는요. 사상 최대의 부의 대물림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 미국에 지금 60대, 80대 진입을 갖다가 시작하고 있는데 미국 전체 가계 자산 140조 달러 중에 84조 달러를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2045년까지 이제 부를 전부 상속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10%에서 부의 이동이 대부분 벌어지는 거고 하위 50% 국민 절반가량은 이 물려주는 부가 8%에 불과하다. 그래서 미국의 벼락거지 부모한테 상속을 받지 못한 자들은 벼락거지로 취급받게 될 거다. 그래서 미국이요 솔직히 말하면 기회의 나라가 아니라 신분 세습의 나라로 돼가고 있다는 게 그 절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